니놈이 알란가 모르겠지만 바야흐로 20년 전 민족 상잔의 비극인 때에도 이 땅에 태어난 꼬맹이가 자그만치 100만 명이야. 100만 명. 그게 무슨 소리냐? 피난을 가고 괴뢰군 총칼을 피하는 와중에도 다 그 남녀가 사랑을 했다는 거 아니겠냐. 네가 인제 20살이니까 바로 6.25 베이비 살아있는 증거다. 좌우지간 이 의식은 도장 같은 거야. 그것도 인감 도장. 네 이마에 찍힌 것처럼 너도 연화한테 슉슉 찍고 나면 끝. 자, 약속대로 1,000원. 하산하는 제자에게 일장 연서를 늘어놓은 뒤 두 손을 공손히 모아 그간의 교육비를 요구하자 그 뻔뻔함에 경석의 머리끝이 쭈뼛해진다. 1,000원이면 자그마치 자장면이 10그릇이요. 사흘 내리 좌판을 벌려야 벌 수 있는 거금인데다 고작 이따위 기술이 백전백승 프로포즈 비법인 것도 어이가 없는 마당에 1,000원이라니. 황당함에 머리만 긁적이는 경석을 보며 구두 닦기는 그럴 줄 알았다는 듯 거드름을 부린다. 임마, 색시를 얻는 비법인데 1,000원이면 싼 거지. 째째하게. 째째하긴요. 1,000원이 당장 없어서 그런 거지. 쫀심으로 따지면 이 시장통에서 김경석 따라올 자가 없다더니 은근슬쩍 자존심을 긁자마자 경석은 바지 주머니를 탈탈 털어 10원 한 장까지 몽땅 꺼내 구두 닦기 손에 쥐어준다. 나머지는요, 꼭 갚을 겁니다. 저 한다면 하는 놈인 거 아시죠? 눈빛이 보증을 선다는 듯 열을 내며 노려보는 경석을 보자 구두 닦기는 팩이 가득했던 소시적이 떠오르는지 입가 양끝이 따뜻하게 올라간다. 그럼 이렇게 하자. 나머지는 안 받을 테니 꼭 살아서 와야 한다. 축축하게 변하는 구두 닦기의 눈을 보자 경석은 어색함을 지우려 구두 닦기의 가짜발을 만지작댄다. 나무로 대충 만든 의족이지만 한때 그가 군인이었을 적 수백의 목숨과 맞바꾼 소중한 다리였음을 잘 알기에 경석은 늘 그의 다리를 존경했다. 아재나 건강하소. 나는 안 죽습니다. 연하 두고는 절대로 못 죽어요. 그래, 가서 꼭 네 색시 만들어라. 알았지? 대답 대신 개구진 경례를 붙인 경석이 나무 좌판을 목에 걸고 군중 속으로 파고든다. 안녕하세요. 낭독하는 빵순이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낭독해드릴 책은요, 이민영님의 복길 자파점입니다. 복길 자파점은 슬프지만 희망차고 따뜻한 로맨틱 코미디 대학로 인기 연극인데요. 여러분들은 연극 좋아하시나요? 저는 연극, 뮤지컬을 참 좋아해서 대학로에 자주 가곤 했어요. 대학로 소극장에서 연극을 보다 보면 배우님들과 소통하면서 더욱 감동이 깊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읽자마자 대학로에 가서 연극을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주말에 대학로에서 연극을 보고 왔습니다. 책 속에 있는 감동적인 내용들, 머릿속에 그려졌던 장면들이 눈앞에 펼쳐지더라고요. 우리 배우님들의 연기도 멋지지만 복길 자파점이라는 이 소설 속 내용이 너무 감동적이고 따뜻한 작품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웃기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책을 통해 먼저 읽어보시고 작품을 대학로에서 다시 한번 만나보길 추천해드립니다. 그렇다면 가족 간의 사랑이 풍성히 흘러나오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 그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고싱! 2023년 8월 8일 복길 자파점. 혹독했던 지난 저녁의 피로감 때문인지 연하와 경석은 이른 밤부터 골아떨어졌다.
눈을 감기 전까지도 경석은 연화를 품에 안은 채 달달거리는 선풍기 소리를 자장가처럼 들었건만 지금은 어쩐 일인지 혼자서 온 방안을 차지한 채 드러누워 있다. 마침 빼꼼히 열린 문틈을 비집고 거실 불이 새어 들어오자 코를 골던 경석의 얼굴이 찡그려지고 이제 막 샤워를 마친 연화는 수건으로 머리를 돌돌 만 채 한밤중인 경석의 엉덩이를 요란하게 때린다. 이이가 늦장 부리는 걸 다 보네. 얼른 안 일어나요? 어제까지만 해도 얼굴에 대충 문지르던 스킨과 로션을 정성스레 펴바르며 어쩐지 젊은 여자의 목소리를 흉내내는 연화를 보자 경석은 이미 진득한 잠을 떨쳐낸 지 오래다. 이이가 오늘따라 늑장을 다 부리고 가게 문 안 열 거예요? 무슨 가게를 열어 이 시간에. 누운지 1시간도 안 지났단 말이야. 계속해서 간드러지는 목소리를 내는 연화를 보자 경석은 기이함에 분노부터 치민다. 저희가 뭔 꿈을 꿨길래 아직도 정신이 없으실까? 당신 늦잠에 손님들 토큰도 못 사고 발 동동 구르면 어쩌려고 그래요? 빨랑 옷 안 입으실 거예요? 연화는 대래 정신 좀 차리라는 듯 바깥을 가리키며 따지고 든다. 계속되는 최근에 일단은 옷장으로 향하는 경석이지만 뭔가가 시인 듯한 행동부터 오밤중에 대체 어딜 가라는 건지 머릿속이 복잡해지기만 하던 차 그녀가 치매라는 사실을 그새 잊었던 경석이 무릎을 치며 정신을 차린다. 그래, 이 고약한 병마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는구나. 모시옷을 걸쳐 입고 거실로 나온 경석은 식탁을 닦고 있는 연화를 보자 숨이 턱 막히며 눈밑이 바르르 떨려온다. 이런 것이구나. 치매라는 병과 처음 마주하게 된 경석은 적의 동태를 살피듯 그녀를 기민하게 훑어내려 간다. 연화가 입고 있는 저 옷, 낯설면서 낯익은 저 아이보리 원피스는 무엇일까? 집중할수록 바랬던 기억이 갓찍은 폴라로이드 사진처럼 선명하게 피어오른다. 그래, 저 옷은 소매와 치마 끝이 해져 보풀이 일어났지만 저 원피스는 소시적 연화가 즐겨 입었던 옷이었다. 지금 연화는 그때의 옷을 입고 새댁처럼 나폴대며 식탁을 닦고 아침을 준비하고 있다. 그렇담 내 눈앞에 보이는 저 여자는 분명 오늘의 연화가 아니라 망할 놈의 병이 데려다 놓은 그때의 연화란 말이겠지. 마주치는 눈빛이 무엇을 말하는지 난 아직 몰라. 처음으로 치매라는 병과 마주한 경석은 아무렇지 않은 척 바지를 추스르고 단추를 잠그고 있지만 속내는 당장이라도 주저앉아 울고 싶을 지경이다. 무엇이든 받아내리라 다짐했건만 기필코 무찔러야 할 적이 인고의 세월을 함께 보낸 동지의 얼굴을 하고 있으니 낯섦과 두려움이 동시에 급습하며 싸우기도 전에 전의를 상실한 폐잔병이 되고 말았다. 어지러움에 휘청이면서도 경석은 온 힘을 짜내어 연화에게 다가간다. 그러면서 다짐한다. 어떻게든 오늘의 연화를 찾아야 한다고. 얼굴에 뭐 묻었어요? 뭘 그리 빤히 봐? 아니 저기 근데 말이야. 내가 요새 정신이 없어서 그런데 지금이 몇 년도 몇 월 며칠이지? 연화는 인디언 부족처럼 엉덩이를 실룩이며 기이한 춤을 추더니 경석을 덥석 끌어안으려는데 경석은 갑작스런 행동이 두려워 그녀를 떨쳐내곤 방문 뒤로 숨어버린다. 갑자기 왜 저러는 걸까? 하는 의문을 풀기도 전 문틈으로 연하의 희번득한 눈과 마주치자 한기가 몸을 휘감는다. 이내 물소처럼 달려들어 경석을 또다시 끌어안자 디스크로 고생 중인 허리가 휘청이며 끙 신음이 흘러나오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연하는 경석의 얼굴 이쪽 저쪽에 뽀뽀를 해댈 뿐이다. 1978년 8월 8일 오늘 내 생일이잖아요. 뭐? 1978년? 으이그 올해도 까먹었나 했네.
생일. 그래, 8월 8일은 아내의 생일이다. 헌데 오늘이 1978년이라 하면 무려 40년 전 아닌가. 지금 내 아내는 70 넘은 노인의 몸을 한 채 아이보리 원피스가 잘 어울리던 그때로 돌아가 버렸다. 그때와 다른 건 딱 하나. 젊을 때나 지금이나 늘 자기 기분을 감추고만 살았던 사람인데 지금은 온몸으로 표출하고 있다는 것. 이 또한 그놈의 병 때문이겠지만 신나서 방방 뛰는 연하를 보자 그때는 몰랐던 아내의 속마음을 보게 된 것 같아 눈자위가 뜨끈해진다. 그래, 오늘이 자네 생일이었어. 대문을 열고 나가면서 78년 8월 8일을 되뇌이는 경석은 골목을 지나 한참을 걸어 어느 양옥집에 멈춰선다. 전화를 받곤 이미 마중 나와 있던 평구는 잠이 덜 깼음에도 거친 숨을 몰아쉬는 경석을 보자 황급히 금태안경부터 낀다. 그래, 괜찮아? 나야 괜찮고 말고 늦은 시간에 미안한 애만 급히 알아야 할 게 있어서. 미안하긴 노인네 밤잠 없긴 피차 일반인데 말해봐. 무슨 일 때문에 그래? 경석이 다급한 말투로 물어오자 평구도 덩달아 다급해진다. 이 치매 증상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줘야겠어. 눈까지 반짝이는 그를 보며 평구는 영문을 알 수 없는 그의 생기가 어디서 나온 건지 출처부터 묻고 싶지만 일단은 답부터 내놓기로 한다. 증상으로는 우선 시공간 구별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언어장애도 올 수 있고 수면장애 때문에 낮에 자고 밤에 돌아다닌다거나 심해지면 남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환각이나 환청도 생기지. 자네도 알다시피 가장 큰 문제는 가까운 기억부터 점차적으로 사라진다는 건데. 그렇담 사라진 기억을 다시 돌려놓을 수도 있는 건가? 거침없이 대답을 이어가던 평구가 이번엔 입을 굳게 다물곤 하얗게 자란 턱수염을 만지작댄다. 백발이 되도록 무수한 환자들과 대면했던 그이지만 헛된 희망에 사로잡힌 보호자의 물음에는 들어주는 것이 나을까? 사실을 말해야 할까? 지금도 어떤 것이 정답인지 늘 고민되고 갑갑하다. 골목을 비추는 가로등에 경석의 얼굴 위로 여러 겹의 그림자가 비치는 모습을 보며 평구는 할 말을 찾는다. 그런데 말이야, 자네 아직도 녹음을 하나? 녹음? 녹음은 왜? 김경석 해병님 통신병 때 습관 말이야. 어딜 가든 중요한 일들은 꼭 녹음부터 해두었잖아. 그땐 그랬지. 근데 왜? 매일 증상을 기록해주는 것도 중요하니 그때처럼 녹음이라도 해두라고. 그래, 알았으니까 하여간 까먹은 기억도 내가 다시 찾아주면 그만이잖아. 그치? 그게 우리 참전용사께서 못할 게 뭐가 있겠느냐마는. 그럼 됐어. 두고 보게. 내가 싹 다 찾아줄 테니까. 우거진 밀림을 헤치며 적진에서 살아 돌아온 그때처럼 기세 좋게 뛰어가는 경석을 보며 평구는 심란한 마음 한편으로 또 어쩌면 기적이란 게 정말로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묘한 기대가 부풀어 오른다. 이거만 마시면 일어난다면서요. 빨리 일어나. 전등 하나만 켜놓은 복길 마트 한쪽에서 민정과 복길이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다. 취한 듯 비틀거리는 바람에 발밑에 걸린 빈 소주병들이 요란하게 넘어지자 거나하게 취한 복길은 그것을 핑계로 킬킬대며 민정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는다. 저리 가요. 소주병 들고 있으니까. 미안. 저번엔 맥주병이었지? 그때 맞은 혹이 아직도 있어. 여기 봐. 그러니까 조금만 방심하면 바로 선 넘는다니까. 야, 김민정, 사귀는 사이에 허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엄마랑도 하는데 왜 그래? 또 소리한테 들키면 망신당하고 싶어요? 뭐 하나 되는 게 없다며 신세 한탄으로 이어지자 조금 미안해진 민정이 복길의 손을 잡아준다. 12시 다 돼가잖아요. 소리 기다리니까 얼른 들어가 보세요. 아이고, 내 딸 걱정도 다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얼른 나도 내일 출근해야 되고. 알았으니까 딱 10분만. 오늘 정말 힘들어서 그래. 새끼손가락까지 걸고서야 10분을 허락한 민정이 복길의 빈잔에 소주를 채워준다. 그것을 단숨에 삼킨 복길이 애교를 부리며 민정 얼굴 가까이 자신의 얼굴을 들이민다. 근데 말이야, 너는 내가 왜 좋아? 내 어떤 매력에 빠진 거야? 매력은 무슨? 왕 사장님이 붙어있으라니까 붙어있는 거지. 뭐? 복길씨 처음 가게 맡았을 때 돈 계산도 못하는 멍청이라고 옆에 붙어있으라고 했잖아요. 와, 너 진짜 그럼 아빠가 시켜서 붙어있는 거야? 또 시작이라는 듯 민정은 마른 오징어를 입에 물려주며 한풀 꺾이기를 기다리건만. 가란 말이야. 다 필요 없어. 전부 나만 미워해. 오징어는 오징어대로 씹으면서 엉덩이에 불붙은 망아지처럼 길길이 날뛴다. 무슨 말을 못해 정말. 이럴 때 보면 왕 사장님이랑 판박이라니까. 뭐, 너 취했냐? 내가 그 사람이랑 뭐가 판박인데? 경석과 닮았다는 말까지 듣자 망아지를 넘어 헐크로 변신하는 복길을 보며 참을 인자 10번을 새기던 민정도 폭발할 듯 그의 토실한 양볼을 잡고 좌우로 흔들어댄다. 정말 몰라서 물어요? 툭하면 버럭버럭 성질 고약한 것도 똑같고 고집은 있는 대로 부리고 사사건건 잔소리에 트집은 또 왜 그렇게 잡는지. 복길씨 그러는 거 전부 왕 사장님이랑 똑같다고요. 듣고 보니 요목조목 깔끔하게 맞아떨어지는 민정의 말에 복길은 심장이 쿵 떨어지는 듯하다. 이제야 아버지와 닮아버린 자신을 발견한 것일까? 난생 처음 거울을 마주한 강아지처럼 자신의 모습이 낯설고 생뚱해져 낑낑대는 복길을 보며 민정은 너무 때렸나 싶은 미안함이 샘솟는다. 그래도 자기 여자 사랑할 줄 아는 거 하나만큼은 최고지. 복길씨도 왕 사장님도. 은근히 띄워주는 민정의 말에 역시나 단순한 복길은 어느새 손가락 하트를 날리며 금세 사랑꾼으로 복귀한다. 그래도 그렇지. 그 냉혈한이랑 똑같다니까 술이 확 깬다. 술이 확 깨. 그만 좀 해요. 복길씨는 왜 그렇게 왕 사장님을 미워하는 거야? 그 사람은 나나 우리 엄마 아플 때 거들떠도 안 본 사람이야. 우리한테 한 번을 살갑게 대해주지도 않았으면서 손님들한테는 해벌레. 지금도 봐봐. 사사건건 내 말에 반대부터 하는 사람을 어떻게 좋아해? 어릴 때나 지금이나 뭐만 했다 하면 파토를 낸다니까. 왕 사장이 복길을 어떻게 대하는지는 민정도 곁에서 숱하게 보아왔다. 어느 때엔 야속하단 생각이 들 정도로 유독 아들에게만 엄격한 그를 이해하지 못한 적도 있지만 그렇다고 한쪽 편을 들어 부자지간을 가를 순 없는 일. 그래서 민정은 언제나 중간이다. 왕 사장님이 또 언제 파토만 냈냐? 복길씨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얘가 아직도 왕 사장님을 모르네? 봐라, 내가 너한테 지금 뽀뽀를 하려고 하지? 귀신같이 나타나서 못하게 할걸? 왜 이래 갑자기 징그럽게? 저리 안 가요? 어떤 대화를 나누어도 기승전 스킨십으로 끝내는 복길을 피해 민정은 즐겁을 하며 도망치지만 어느새 혓바닥을 늘어뜨리며 따라붙는 복길의 뱃살에 깔려 발버둥 친다. 오징어 먹은 입으로 무슨 저리 가요. 주먹을 후려치기 전에. 오늘은 이 영감탱이가 방해를 안 하러 오네. 키스 타임. 입을 쩍 벌려 코까지 먹을 기세로 다가가는 복길과 비명을 지르며 저항하던 민정은 순간 건어물 매대에 덮어놓은 주황색 천막이 부스럭대자 서로를 껴안으며 사색이 된다. 좀도둑이라도 든 걸까 싶은 민정은 무기가 될 만한 것을 집어드는데 하필이면 전기 파리채다. 그나마 기댈 곳은 복길뿐이지만 이미 자신의 꽁무니를 졸졸 따라다니며 어떻게만 반복하는 꼴을 보니 이쪽도 글렀다. 나라도 가게를 지키잔 마음으로 머리끈을 질끈 동여맨 민정은 심호흡을 한 뒤 주황색 천막을 있는 힘껏 걷어내며 기합을 내지른다. 누구야? 당장 나와! 먼지를 폴폴 날리며 괴상한 포즈로 튀어나온 소리는 한 손으로는 휴대폰으로 촬영하며 화로처럼 팔딱이는 민정과 복길을 연신 찍어대기 바쁘다. 뭐야? 너 거기서 뭐해? 뭐하긴? 증거 확보 중이지. 할아버지가 내 말을 안 믿잖아.
아휴, 이 먼지 좀 봐. 이리 와. 언니가 털어줄게. 잘해주지 마. 이런다고 내가 안 이럴 것 같아? 요게 진짜 사사건건 파토 내는 건 아주 지 하랩이랑 똑 닮았어 그냥. 야 이놈들아! 별안간 입구에서 들려오는 경석의 불효령에 놀랄 새도 없이 펑하며 마트의 모든 불이 켜지자 복길과 민정, 소리까지 부신 눈을 찡그리며 주위를 둘러본다. 집 놔두고 왜 여기 와 있어? 사람 헛걸음하게. 김주임은 또 뭐고? 복길 사장님하고 야간 작업을 좀 할 게 있어서 남았습니다. 야간 작업은 무슨 야한 작업이겠지. 할아버지, 이게 바로 현장 검거. 복길은 버려놓은 술판을 가리랴 소리에 입을 막으랴 경석의 눈치를 보랴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민정의 귀에다 대고 내 말 맞지? 사사건건 방해하는 영감탱이 라며 낮게 속삭인다. 일동 주목! 내 긴이 할 얘기가 있으니 다들 좀 모여봐. 목이 타는 듯 생수한 병을 집어 끝까지 비우는 경석을 보자 민정은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질 듯하여 서늘한 땀이 흘렀다. 아무 생각 없는 복길은 하품을 하며 졸린 눈을 비빌 뿐이다. 왕 사장님 혹시 무슨 일 생긴 건 아니죠? 뭔 일이 나도 단단히 났지. 다들 모여봐. 김주임은 칠판 좀 가져오고 얼른. 심각한 결정이 있을 때마다 나오는 경석 특유의 묵직한 탁성을 듣자마자 눈치 빠른 민정은 조교처럼 칠판을 끌고 나와 경석 앞에 대령하고 소리는 복길 옆에 쭈그리고 앉아 심심한데 잘됐단 표정으로 귀를 쫑긋 세운다. 경석은 칠판에 붙어있던 영수증과 거래 명세서들을 거칠게 떼어낸 뒤 검정 펜으로 커다란 U자 모양의 한국 지도를 그린 다음 서울쯤에 별표를 치고 부산쯤에 별표를 친 뒤 말했다. 여기 서울이 복길마트라고 치자고. 그러니까 경석이 서울에 그려놓은 별표 옆으로 복길마트 2023이라 적는 걸 보며 복길의 표정은 급격히 어두워진다. 네 엄마 기억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밀려내려왔다 이 말이야. 경석은 부산 지점에 그려놓은 별표 옆으로 복길 잡화점 1978이라고 적고 화살표를 그어 밀려났음을 표시한다. 지금 네 엄마 기억이 2023년도 복길마트에서 1978년도 복길 잡화점까지 쭉 밀려났다고. 으씨, 그럼 서울까지 치고 올라가야지. 소리가 벌떡 일어나 주먹을 불끈 쥐자 경석이 제대로 짚었다는 듯 소리를 가리킨다. 바로 그거야. 이 낙동강 방어선에서 기억이 밀려버리면 그대로 끝이야. 소리와 경석이 손을 맞잡으며 흥분하는 사이 복길은 주머니에 손을 꽂은 채 시비 거는 사람처럼 경석에게 다가간다. 아빠도 그만 좀 하세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오밤중에. 이런 네 자식도 알아듣는 걸 애비가 못 알아들어? 모지리 같으니라고. 당장이라도 싸움으로 번질 기세가 보이자 보다 못한 민정이 경석부터 말리러 다가서는데 경석이 내뿜는 후끈한 열기와 단단한 몸이 만져지자 말리는 건 퉁퉁한 쪽인 복길이 수월하겠다는 생각을 하며 발길을 돌린다. 순간 절대 놓아주지 않을 듯이 손목을 부여잡은 경석이 그녀를 돌려 세운다. 민정아, 10년 넘게 보아왔던 왕 사장님께서 이토록 간절하게 나의 이름을 부른 적이 있었나? 찰나의 시간 동안 민정은 기억을 되짚어본다. 이런 목소리, 이런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본 건 아무래도 오늘이 처음인 듯 싶다. 도와줘. 김주임이 도와줘야 돼. 나 복길 엄마 기억 꼭 찾아줄 거야. 민정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어깨를 움츠리면서도 지금 이 노인의 진심을 정상과 비정상으로만 나누고 있는 자신이 바보 같다고 느껴졌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무언가가 있어 저렇게 몸부림치고 있는 것인데 그 방법이 설령 말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거절한다면 나 역시 먼 훗날 이 남자와 같은 상황을 맞이했을 때 서러울 것 같았다. 미치도록. 네, 제가 도울게요. 야, 김민정, 너까지 왜 그러는데?
복길이 뜯어말려 보지만 민정의 눈도 경석의 눈처럼 알 수 없는 생기로 가득해지자 복길은 아연실색하며 뒷걸음질 친다. 좋아. 시간 없으니까 질문은 생략. 자파점 때 쓰던 물건들 그대로 있지? 네? 예, 왕 사장님께서 하나도 버리지 말라고 하셔서 창고에 따로 챙겨놨어요. 마트 밖으로 나온 경석은 사탕이 가득 담긴 지팡이를 쥐봉처럼 휘두르며 창고를 가리킨다. 들어가서 죄다 꺼내와. 팔다 남은 물건부터 하여간에 자파점 때 썼던 거는 전부 꺼내와. 예전 자파점 자리에다 다시 복길 자파점을 세울 거라고. 그것도 해 뜨기 전에. 아, 돌아버리겠네. 복길이 빈 맥주캔을 발로 차며 분노를 숨기지 않는다. 아까부터 휴대폰만 뒤적이던 소리는 찾았다! 라며 사진첩에 예전 아빠가 보내준 복길 자파점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이대로 꾸미면 되는 거 맞아? 맞지? 바로 그거야. 경석은 손주가 예뻐 죽겠다는 듯 볼을 꼬집고 볼에 쪽 뽀뽀까지 해준다. 해 뜨기 전까지 옛날 그 자리에 있던 자파점 건물에다 다시 만들어 놓을 거야. 레알 복길 자파점 리턴즈네? 할부지, 벌써부터 재밌어. 소리와 민정이 천막 창고로 달려가자 흙바닥에서 먼지가 풀풀 일어난다. 복길은 남은 소주를 벌컥이며 숨을 고르고 어색하게 남게 된 부자 사이에는 묵직한 공기만 흐른다.